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특수 동기기입니다. 이 특수 동기기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해당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라기보다는 간혹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각 특수기에 대한 장점, 단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수기기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라고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동기기에 대한 내용은 한 9가지 정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상 동기발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동기발전기는 모두 3상이었습니다. 즉 3상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3상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상 동기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상 교류를 생산을 합니다. 그럼 고정자의 권선이 단상 권선으로 감겨져 있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단상 교류를 발생하고 단상 권선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곳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기철도, 전기화학, 전열공업 등 특수한 곳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동기발전기나 전동기에서는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왜곡되고 그에 따라서 고조파가 포함이 되고 유기전압이 왜곡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조금 특이하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기자에는 3579라고 하는 홀수파의 고조파가 유기가 되고요. 계자에는 468의 짝수 고조파가 유기가 된다는 게 조금 틀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고조파에 의한 전압 유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즉 계자에 농형권선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상 동기발전기는 3상 동기발전기에 비해 출력이 60% 정도가 되고요. 동선은 줄지만 표유부하손이 많기 때문에 전체 효율로 봤을 때에는 3상보다 효율이 나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연파 발전기입니다. 정연파 발전기는 말 그대로 정연파를 생산하는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발전기는 정연파가 안 나오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기 같은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 등에 의해서 고조파가 유기가 되고 또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고조파가 더 많아져서 유기기전력이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방지한 것이 이제 정연파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 돌극형 3상 발전기에서는 무부하 기전력이 정연파여도 무부하일 때는 정연파가 유지가 되지만 부하 전류가 흐르면 즉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가 돼서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니까 고조파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개가 외형이 되고 고조파 전압이 유도하게 된다. 근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직축이나 횡축의 공극이 일정하죠. 직축이나 횡축 반작용의 차가 돌극보다 적지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고조파가 유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정연파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회전자를 사용해서 공극의 간격을 균일하게 하면서 공극의 자기장을 일정하게 하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 외형을 매우 적게 하도록 설계하여 만든 그러한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에서는 그냥 정연파 발전기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로 줄인 정연파를 유기하는 발전기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고주파 발전기는 말 그대로 고주파수를 만드는 발전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기기에서 주파수와 관련된 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입니다.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그럼 얘를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120분의
ns 곱하기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주파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전수를 높이거나 극수를 높이면 주파수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회전수와 극수는 이 주파수를 올리는 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계적, 즉 물리적 한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주파수를 높일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 발전기 같은 경우에 뭐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를 뭐 고정자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 얘를 이제 고정자를 펼쳐 놓게 되면, 그럼 고정자의 도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고정자에, 적어볼까, 얘가? 고정자에 계자 권선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계자. 그리고 여기도 계자를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전자에 이렇게 톱니를, 홈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계자에서 자속이 뭐 나오고 뭐 들어가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N극, S극에 의한 자속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공극이 변화가 생기겠죠. 이 톱니바퀴에 의해서. 공극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여기에 전압이 유기가 되는데, 그 유기되는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톱니의 수를 제가 N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얘가 회전하는 속도, 초당 회전수를 N이라고 하면 요 N만큼의 주파수를 만들 수 있더라. 이게 고주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글로 써놓으면 1번부터 읽어보게 되면, 돌극형으로 극수와 회전수를 증가하면 주파수를 증가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자의 여자 권선을 감고, 고정자의 여자 권선, 계자 권선을 감고, 회전자에는 요철철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톱니를 만들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요 전기자에 고주파수가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주파수가 F는 N Hz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백에서 2만 Hz까지의 고주파 전원을 만들 수가 있겠다. 얘는 고주파 가열 전원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는 고주파수를 만들기 위한 발전기구나. 이때 주파수 F는 톱니의 수, 회전자의 톱니 수 곱하기 회전자의 속도로 곱하면 주파수를 알 수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동기 주파수 변환기. 동기 주파수 변환기. 이 동기 주파수 변환기는 말 그대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변환 장치는, 즉 전력 변환 장치가 되겠죠. 얘도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얘는 여기를 동기 전동기라고 보고요. 얘는 동기 발전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여기에 예를 들어 60Hz의 전원을 넣습니다. 그럼 얘는 회전을 하겠죠, 그죠? 얘를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볼게요. 만약에 60Hz의 극수가 12극짜리 동기 전동기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회전수가 NS는 P분의 120F 해보면 P는 12, 120 곱하기 60 하니까 얘가 600rpm으로 회전을 합니다. 맞나요? 600rpm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이 동기 발전기는 600rpm으로 회전하겠죠. 근데 얘를 극수를 10극짜리로 해볼게요. 10극. 극수를 10극으로 하면 얘는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NS는 600은 P가 10, 120F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600rpm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50Hz가 돼야 돼요.
50Hz.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60Hz의 전원에 12극 동기 전동기를 연결하면 얘는 600rpm으로 회전할 것이고 이 600rpm의 회전을 동기 발전기에 넣으면 여기에 발생되는 출력되는 주파수는 50Hz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0Hz의 계통에 50Hz 계통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동기 주파수 변환기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와 동기발전기를 직결하여 두 동기기의 극수비를 각각 주파수비와 같게 선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역 주파수 변환기로서 50, 60Hz의 계통 사이에 전력 변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식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NS는 P분의 120F 요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즉 여기에서 P1분의 F1이 P2분의 F2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변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전체가 요만큼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란 얘기예요? 주파수 계통에 변환 계통에 사용하는 장치인 거죠. 그쵸? 그러면 얘의 특징이 뭐가 있냐? 자, 얘는 둘 다 동기이기 때문에 여자 전류를 계자 전류를 변화시켜서 역류를 1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역류 조정 가능하고요. 변환기 용량이 계통 용량보다 적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변환하는 전력이 예를 들어 300kVA다 이거 예를 들어 300kVA 여기도 300kVA 근데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300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얘가 최대 200kVA까지 전력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 전력 변환기 용량이 부하의 용량보다 작으니까 무리가 되죠. 즉 과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가 되는 경우 주파수 및 전압의 급변에 대해서 동기 이탈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동기 주파수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내용과 50에서 60Hz, 60에서 50Hz의 주파수 계통이 다른 곳에서 변환 장치로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동기 조상기입니다. 동기 조상기는 우리가 동기 전동기를 얘기할 때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하여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무효 전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역류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로의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기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 공급 장치이다. 그럼 동기 조상기 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뭐죠? 바로 위상곡선인 V곡선이죠. 계자 전류를 작게 하면 부종여자되어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여자 전류를 많이 하게 되면 과여자되어 진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되겠죠. 동기 조상기 보면 디진 역류 부하에 대해서는 역류를 개선하게 되고요. 무부하 충전할 경우에는 앞선 전류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L로서 공급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조상기는 여러분들이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류 조정과 전압 조정을 한다라는 정도 여기 부분에서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단락 발전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 발전기는 단락 사고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단락이 일어나면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동작이 될까요? 바로 차단기가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차단기가 생산이 되면 이 차단기를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단락 전류를 흘려줘야 됩니다. 즉 단락 전류를 흘려서 이 차단기를 시험하기 위한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단락 발전기입니다. 읽어보면 차단기 시험에 교류 발전기에 단락 대전류를 흐르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전기, 즉 차단기 단락 시험용 전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 회전자에 강력한 제동권선을 설치하여 단락 전류의 감소를 감소하도록 한다. 그래서 단락 전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왜? 얘는 이 발전기는 단락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발전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여 관성을 크게 한다. 그죠? 관성을 크게 한다. 세 번째, 고정자 슬롯을 적게 하여
슬롯을 얇고 폭은 넓은 모양으로 한다. 이건 뭐 모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를 적게 하여. 동기 리액턴스가 작으면 단락 전류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단락 전류 IS는 XS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작으면 단락 전류가 커질 것이고 단락 용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단락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 단락 시험 전원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7번 극수 변환 동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수 변환 동기기. 이 극수 변환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발전기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다시 이 위로 올릴 때에는 양수기로 씁니다. 이거 어디에서 쓰는 건가요? 양수발전에서 쓰는 거죠. 양수발전소. 이 양수발전소에서 물이 내려갈 때는 발전기로 쓰고 물을 다시 위로 올릴 때는 양수기, 펌프라고 써볼까요? 펌프로 쓴단 말이에요. 전동기로 쓴다는 얘기. 즉, 한 번은 발전기로 쓰고 한 번은 전동기로 쓴다 이거예요. 그럼 발전기로 쓸 때와 이 전동기로 쓸 때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뭐 주파수는 동일할 것이고 이 극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기를 써서 한 번은 발전기로 한 번은 전동기로 사용하는 양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기를 극수변환 동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발전할 때의 속도와 양수할 때의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면 동기기의 극수를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바꾸면 그 동기 속도가 변화한다. 그래서 극수를 바꾸면 동기 속도가 바뀌겠죠. 양수발전소에서 펌프 수차에 직결되어 있는 동기기를 그러니까 발전 전동기입니다. 발전기로도 쓸 수 있고 전동기로도 쓸 수 있고 펌프에 의한 양수 시 전동기로 또는 수차에 의한 발전 시는 발전기를 운전하는 경우에 효율의 관계에서 효율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속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극수변환 동기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극수변환 동기기는 효율상 두 가지의 속도가 필요할 때 극수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동기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리니어 동기 전동기입니다. 리니어는 선형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전동기나 발전기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근데 리니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 고정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이 고정자를 이렇게 직선으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에 삼상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얘가 동그랗게 되어 있을 때는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하겠죠. 동그랗게 했을 때는 회전 자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삼상 전류를 가하게 되면 이제는 직선 자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계좌도 펼쳐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 놓고 여기에도 계좌에 의한 N극, S극이 있겠죠. 계좌 권선에 의해서. 그러면 이 회전 자개와 계좌에 의한 자개에 의해서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이러한 전동기를 리니어 동기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직접 직선 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리니어 모터라고 한다. 동기 전동기의 원형 전기자를 펼쳐서 평판으로 설치하고 삼상권선을 설치하여 교류 전압을 공급한다. 얘를 펼쳐놓고 삼상전압을 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기자 권선 전류에 의해 전기자가
의해서 요 공극에 선형 이동 자기장이 발생해요. 직선으로 이동하는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상부에 영구자석과 과동건선에 의한 자속이 요 자기장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동자는 자기장 진행의 직선 방향으로 추진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게 리니어 동기 전동기가 되겠다. 즉 직접 직선 운동을 하는 전동기를 리니어 동기 전동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형 교류 전동기에 대해 보겠습니다. 소형 교류 전동기는 말 그대로 작은 교류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에는 회전자의 구조에 따라 릴럭턴스형, 영구자석형, 히스테리시스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기 속도로 정속도 운전되는 것이 특징이고 용도는 뭐 시계, 그러니까 여기 소형 교류 전동기니까 다 작은 부하에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뭐 시계, 계측기, 자기 디스크, 레코드, 뭐 레이저, 뭐 영사기, 뭐 이런 작은 장치에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고정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얘가 고정자. 그리고 이 고정자에서는 분명히 회전하는 자기장이 발생하죠. 회전자계. 회전자계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릴럭턴스형, 하나는 영구자석형, 하나는 히스테리시스형이 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릴럭턴스 동기 전동기를 보죠. 고정자는 단상 동기 전동기와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삼상이 아니라 단상 공급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회전자는 농용 회전자의 요철형으로 홈을 판 돌극형이다. 돌극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돌극형이라는 얘기예요. 돌극형. 이렇게 뭐 N극, SS 뭐 이런 식으로. 이 회전자가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전자의 요철을 판 뭐 돌극형 구조이다. 돌극의 수는 고정자 전류에 의한 회전자 기장의 극수와 같도록 하며 뭐 그 재질은 뭐 투자율이 높고 연질 자성 재료로 사용한다. 근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농형 회전자의 요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농형 권선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기동 시에는 농형 유도 전동기로 기동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농형 뭐 권선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 권선에 농형 유도 전동기처럼 맨 처음에 회전을 하고요. 그렇죠? 얘가 동기 속도 근처가 되면 고정자가 만든 회전 자기장에 의해 자화되기 시작한다. 그때 자화되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요 부분이 자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N극, N극, S극, S극. 그러니까 이 회전자계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끝부분이. 그러면 이 끝부분이 이제 자화가 되면 이제 삼상 동기 전동기에서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자석이 되어 있다. 그럼 얘는 동기 전동기랑 같은 거죠. 그죠? 동기 속도 근처에서 회전자 고정자가 만든 회전 자기장에 의해 자화가 되고 이 돌극부의 자기장이 작은 부분에 자화가 돼서 뭐가 됐다는 얘기죠? 자석이 됐다는 얘기죠. 자화가 됐다는 얘기는 자석이 됐다는 얘기죠. 그 자석이 돼서 서로 즉 회전자계와 자화된 N극, S극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회전하는 게 릴럭턴스 동기 전동기이다. 이 릴럭턴스 토크라는 게 있죠. 이거는 돌극형에 있는 겁니다. 돌극형. 릴럭턴스 토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구좌석 동기 전동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는 회전 자기장을 만드는 권선이 설치한 회전자는 회전자 중심에 영구좌석을 설치하고 그 둘레에 농형 권선을 삽입한 구조이다. 얘는 회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회전자 안에는 영구좌석을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농형 권선을 이렇게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긴 영구자석이 있고 그 주변에 농형 권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회전 자기장이 있고요. 농형 권선이 있으니까 이 농형 여러분들 나중에 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 회전 자기장 안에 농형 권선이 있으면 얘가 그냥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회전 자기장 안에 농형 권선에 의해서 먼저 기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동기속도로 동기속도 ns로 회전이 되겠죠. 그때 이 자석과 회전자기에 의해서 동기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전동기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게 되면 고정자는 회전 자기장을 만들고 회전자는 회전자 중심부에 영구자석을 놓고 그 둘레에 농형권선을 설치했다. 즉 농형권선은 기동하기 위한 거예요. 동기속도까지. 그 다음에 자 뭐야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하고 이때 고정자 회전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회전 자기장과 유도 기전력 사이에 토크가 발생하며 동기속도로 회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영구자석과 회전자에 의해서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릴럭턴스 전동기에 비해 역률과 효율이 좋다. 이게 문제에 나오기 쉽겠다. 그렇죠? 뭐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릴럭턴스 전동기에 비해 뭐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를 보시게 되면 회전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큰 자성 재료로 만들어지며 원통형이다. 그러니까 이 회전자를 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큰 재질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히스테리시스가 큰 회전자에는 와전류가 흘러요. 그럼 와전류에 의한 토크가 발생하겠죠. 와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할 거고 그 와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회전 자기장과 서로 상호 응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토크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정자 회전 자기장과 와전류에 의한 기동 토크가 발생하고 동기속도로 회전을 한다. 그래서 토크는 슬립에 관계없이 뭐 일정하다. 뭐 이런 내용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토크는 슬립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토크는 슬립에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회로와 균일함으로 토크의 진동이 없고 소형 특수 용도에 사용이 된다. 얘는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다 뭐 토크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토크는 슬립에 관계가 없고 토크의 변동이 거의 없다. 진동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뭐 9가지에 대해서 특수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어떠한 게 중요한가, 얘가 무엇인가, 어떤 동기기인가, 얘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내용들은 좀 더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